뭐 번호만 백넘버만 차이가 나고 내용은 똑같아요. 16번으로 들어가면 요 시급 해놨죠. 한정식집 운영하는데 여자분. 먼저 사주를 조금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진월의 을목이니까 월지에서 투관이 됐죠. 네. 격은 이제 정제격으로 보면 되겠죠. 정제격인데 묘진이 합돼 있고, 이것도 보면 진하고 미가 또 파 걸려 있죠. 파가 하나 걸려 있고, 인미는 또 원진. 참 이게 지지가 복잡하죠. 원진의 기문간살에, 진미 쌍파에, 묘진의 해살에, 요것도 살이 붙고 해살. 책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지 환경이 뭔가 이렇게 복잡 다단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격은 이제 정제격으로 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진월생이니까 우리 어떻게 보죠? 진월의 을목 입장에서는 병화를 반겨 쓰겠죠. 그 다음에 봄에 나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수를 써가지고 성장을 하고 하늘의 태양을 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겠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이 비와 이슬이 병화를 뭐 이렇게 극한다 이래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태양을 좀 이렇게 가린다 이래 보죠. 그래 되면 이제 진월의 을목 입장에서는 병화를 이렇게 반기는 거예요. 이 을목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구름 역할 같은 걸 하나씩 하는 거죠. 근데 제격이죠. 이게 어떻게 볼 건가 이거죠. 하도가. 연애는 록을 받고, 개수인 편의는 이제 장생하는데, 병화는 또 을목 옆에서 상관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상관이라는 게 이 사주에는 중요한 핵심이 되죠. 근데 묘에서 진을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반한살이 들어가죠. 진반한. 진반한. 이것도 이제 우리 12신살 공부한 학장에 보면 반한살에 있다는 것은 자격이나 실리를 추구하는 속성인데, 그 위에 상관이 앉아 있는 거죠. 상관. 상관은 이럴 때 이제 이게 공부 중심으로 가버리면 참 좋은데, 진상간에 앉아 있는 거는 특수한 기술로도 많이 가거든요. 상관 기술이죠. 근데 격은 또 정제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상관적인 기술을 발휘해서 돈 버는 쪽으로 간다. 맞죠? 근데 앉은 자리를 또 보니까 이 또 편제를 갖고 있죠. 편제가 있다는 거는 이게 사업적인 뭔가를 좀 하려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인자도 갖추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정제를 쓰다가 이제 편제로 가버리죠. 그러면 월급을 받다가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을 할 수도 있죠. 실제 직장 생활을 뭐 봉제 공장이니까 뭘 이렇게 한 거예요. 목을 써가지고 뭘 좀 하시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밥 장사로 가버린 거죠. 근데 한식당을 하거나 반찬 수가 많은 거는, 잠시만요. 한식당 하거나 반찬 수 많은 건 이 팔자에서 어떤 인자일까요? 반찬 수가 많다. 요것도 이제 만미자가 되니까 음식 장사가 되는데, 뭔가 풍성한 거는요, 진토. 여기 하리암이죠, 하리암. 8,000원짜리 밥 하나 시키면 뭐 반찬 뭐 한 15개 나오고 뭐 있잖아. 뭐 고등어 조림부터 시작해갖고 뭐 콩나물국에 생선 하나 구워 나오고 막 그런 집, 야채 엄청 많고 뭐 그냥 밥을 뭐 이렇게 누룽지에 뭐 말아 먹고 하여튼 그런 집이에요. 근데 좀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가는 거지. 근데 이게 상관을 이제 잘 쓰니까 이게 이제 식신하고 상관 쓰면 이 상관을 잘 쓰는 건 뭐에 가까울까요? 음식을 만드는데
요 잡음이 있어갖고 조금만 소리 조금 그 보이스만 음소거해버리죠. 이런 경우는 이제 상관을 많이 쓰는 음식은 약간 기호성이죠. 기호성. 이게 자꾸 잡음이 들어오니까. 기호식품이 되는데 밥 장사하면 이게 뭐 조미료 많이 쓰는 것도 되죠. 조미료. 조미료 써. 그러니까 뭐 맛이 그래 뭐 맛집이라기보다는 그냥 막 음식이 그냥 막 이래 반찬수 많고 하니까 사람이 좀 많이 참고 막 그래. 아침 아주 새벽부터 장사하시거든요. 진월에 인시. 인시에 태양이 뜨는 자리죠. 진월에 인시. 이게 목기가 이래 좀 강한 분들의 패턴이 좀 이렇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많아요. 목기가 많으니까 양기가 이리 올라오니까 깨갖고 이제 새벽에 음식을 준비해갖고 아침 장사하고 점심 장사하고 저녁 장사하고 그거를 막 오랫동안 이제 하시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게 파는 걸려도 재성이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비경급제에 해가지고 이게 재가 조금 이렇게 분탈은돼도 기본 베이스가 재성이 좀 강한 모양에다가 상관을 갖고 있으면 보통 돈은 되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제가 강조하는 게 제다 신약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는 게 요런 구조죠. 기본적으로. 제다 신약이 사실 상담을 많이 해보면 대체적으로 좀 잘 살아요. 제다 신약에 가까운 구조들이.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비경급제가 이렇게 강하니까 한 번씩 돈을 조금 이렇게 빼앗겨 먹는 것도 되죠. 98년도 무인년 망신살에 이제 상관 장생할 때 시작이 됐죠. 98년도니까 무인년. 무인년. 이럴 때 이제 요 병화가 장생하니까 이게 보통 이제 개업을 물어보면 이것도 망신살이죠. 망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관이 장생할 때 개업을 하죠. 근데 요게 좀 요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급제운에 개업했죠. 급제운에. 맞죠. 이럴 때 어떻게 개업하냐면 보통 은행이나 주변에 빚내 갖고 많이 하고 빚을 좀 많이 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경급제가 많은 팔자가 비거분에 개업을 하면 밥집 많은 곳에서 해요. 이런 구조가 만약에 철학관을 개업하면 로드샵 중에 많이 무리지어 있는 그런 로드샵에 개업을 하고 비급이라는 게 다 동료잖아요. 동료가 버티고 있는 곳에서 상관장세이기 때문에 이 집이 다 밥집이잖아요, 주변에. 밥집이 뭐 한 열 몇 개가 쫙 붙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뭐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밥집이네. 이런 게 이제 요 급제 같은 게. 그러니까 비경급제가 강한 구조에 비거분에 개업했다는 거는 처음부터 뭐 이렇게 때깔나고 잘 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자리를 잡고, 그래서 보통 이 비거분에 재성도 뭔가 이런 모양을 갖춰도 비겁이 많고 막 이런 구조죠. 그래서 비겁을 누를 수 있는 그 관이 일단 없는 구조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밥 장사를 하더라도 저렴한 거예요, 저렴한 거. 저렴한 밥집을 해요. 그리고 이게 진이라는 거와 상관의 작용 때문에 대체적으로 반찬수가 많은 뭐 식당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상관이나 이 진이 이 정제 제격이잖아요. 이 제격 자체도 이래 보시면 제격이 밥 장사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대체적으로 반찬수 많은 거 합니다. 제격이 내가 극해서 먹을 게 많다. 내가 손을 벌려서 먹을 게 많다. 이 제격이거든요. 실제 이제 부산에 이제 돼지국밥집이나 뭐 이렇게 칼국수집 같은 단품종의 반찬 깍두기하고 김치 나오는 집은 대부분 편인 식신도식 됐죠. 그래갖고 식상이 없는 무식상이나 편인격들이 보면
이제 밥 장사를 하더라도 돼지국밥집. 반찬은 깍두기, 김치. 이렇게. 요런 경우는 죽었다 깨나도 그래 못해요. 성향이 막 이게 벌리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 진토가. 이게 전에 한번 설명한 게 을목일간들이 진을 갖고 있으면 이게 좀 여자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한 번씩 통은 엄청 커. 이게 정제 속성이라도 통이 좀 커요. 빚을 낼 때 크게 내고. 제가 밥 장사나요? 술 장사 하시는 분이 진월의 을목인데 그분이 이제 월세가 2,500만 원. 그러면 이제, 야, 월세 2,500만 원에 인건비 내면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라면. 뭐 한 달에 한 5천 이상 벌면 되지. 뭐 장사 잘 되면 한 달에 1억은 번다. 요런 게, 이 기질이 나오는 게. 어떤 기질인지 알겠죠? 예. 이게 한 번씩 이제 좀 이렇게 기질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진월의 을목이 이 재성을 펼치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는 게 비견급제. 이 팔자가 신약해버리면 사업을 더 키워요. 신약하면. 근데 이게 일신의 뿌리를 너무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비겁의 다자의 모양 때문에 대체적으로 크게 번영하는 거는 좀 작게 하는 게 맞다. 가게 규모는 규모도 좀 작은 편이에요. 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판이 없지. 간이라는 게 간판. 깃발 하나 딱 꽂고 하는 거잖아요. 이 팔자, 이 사주에 깃발이 없다는 거잖아요. 간판이 없어. 간판이 식당 이름이 보면 정식. 하면 이것만 다 먹어야 돼. 그냥. 근데 앉으면 나와, 그냥. 반찬이. 뭐, 한정식이나, 한정식은 한정식인데, 고급 한정식은 아니고, 밥값이 얼마인데? 8,000원 줬나? 하여튼, 아직까지 싸. 한 누룽지 뭐 이런 거부터 해갖고, 김치도 막, 뭐, 겉절이 같은 거 막 담아가지고 막 이래만 내고, 고등어 감천 시장에서 받아고 각 구워버리니까 맛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고등어 찌개까지 해가지고 막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세지 반찬 넣고 막 이래 하니까 막. 그래갖고 막 대접도 이만한 걸 줘갖고 막 밥은 막 무한리필. 그러니까 이제 아침부터 밤 한 8시까지 하나? 또 새벽부터 해갖고 진짜 거의 뭐 이래 웨이팅 뭐라 해야 되나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요. 그냥 풀로 막 3시, 4시에 막 와서 그냥 앉았다 하면 반찬부터 내뿜는 거예요. 가게는 흐름합니다. 월 상간정제가 식품 영양해놨죠. 이 상간생제가 정형적인 식품이에요, 식품. 음식 장사가 상간생제. 쌤, 사주 보시면 우리 같이 평범한 팔자들 온다 아닙니까? 뭐 특이하게 뭐 월등히 사주 구조가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님 받을 때 막 열에 한 여섯, 일곱, 많으면 일곱, 여덟은 제가 잘생긴 팔자만 딱 와도 이 얘기만 하면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잘생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뭘 이걸 뭐 격국을 따져서 고상하게 팔자 안 봐도 팔자에 제가 몇 개 있으면요 대부분 밥 먹고 삽니다. 크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게 없고요. 뭔가 아수라장이 된다 이러면 비겁태왕 아니면 반살 혼자 막 이런 팔자 구조 있죠. 막 인수다자 이런 팔자는 보다 보면 무엇이 하나가 이렇게 결절돼 있는 게 보이니까 참 회복이 안 돼. 근데 죄다 신약은 오나 가나 막 어쨌든 뭐 주변에 도움 받고 살더라니까. 그래 막 크게는 하지 말고 그런 대로 먹고 사는데 업종도 바꾸지는 말해. 반찬 수가 많나? 아, 예, 맞습니다. 그래, 그대로 해라. 이래 갖고, 옛날에 영감님들 가면 30만 원, 30만 원. 다음, 이러면 가야 돼. 다음, 이러면 이제 가고. 또 앉으면 똑같아. 응. 오고 가는 먹고는 사는데, 똑같아. 구름이다 사고, 뭐, 이거 분석을 하잖아요. 아마추어들은 분석을 하고, 대가는 한 방에 칼을 날리고. 그래서 대가는 번갯불 해머라고 하잖아요. 해머.
해머로 팔자를 깨버리잖아요. 사시미를 꺼내가지고 해를 뜨려고 하다 보니까 팔자를 분석하는